3기 신도시가 구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순이에요. 꺾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팔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대세 상승장이 너무 과하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는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꺾일 수 있는 여건들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꺾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일단은 정부에서 세금을 굉장히 강하게 막았잖아요. 강하게 막은 것 자체가 보유세 정도만 강하게 막는 거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해외에도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되게 작대요. 재산세는 0.1에서 0.4, 종부세는 0.5에서 3.2.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거주는 16%까지 내고 비거주는 10에서 20%까지 보유세가 많이 낸대요. 그래서 저번에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보유세 굉장히 작다. 그래서 많이 올려야 된다. 라는 단편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취득세랑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최상위권이에요. 보시면은 여기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예전에 이해찬 대표가 세율을 좀 얘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한국은 지금 1.1에서 4.6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다주택자는 12%까지 올라가죠. 근데 싱가포르 보면은 1주택자는 0이에요. 0 아예 없어요. 다주택자는 12에서 15, 법인은 25%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좀 높아요. 근데 이 취득세는 지금 싱가포르랑 비슷하게 했다고 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양도세를 보세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6에서 40인데요. 지금 40이 아니에요. 45예요. 45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최대 지방세 포함해서 82.5%예요. 그러니까 10억을 차익으로 남기면은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완전히 폭탄적인 어떤 양도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은 이걸 이런 식으로 숨구멍을 3개를 한꺼번에 다 막았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세는 계속 올리겠다 했는데 취득세랑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막아야 되니까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정부에서 기존 주택의 세금을 막았죠. 과하게 막았고 급하게 막았죠. 그리고 대출도 과하고 급하게 막았죠. 결국은 일단은 기존 주택의 공급이 나오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려고 해도 숨구멍을 막아놓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례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매물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매물을 실거주 입장으로 못 들어가면은 발을 동동 구르는 집주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대신 물어주는 보증금이 올해 3천억 했는데 전세 낀 물건이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전세 낀 물건이. 그러니까 전세 낀 물건을 지금 파는 것보다 대부분 투기 지역으로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야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를 끼고 집이 2주택인 사람이 그 정부에서 집을 팔려고 해서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팔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전세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데 세입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못 맞추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HUG에서 이제 전세 보증 보험을 하잖아요. 그 전세 보증 보험에서 등록을 한 세입자들이 세입금을 못 받아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HUG에서 대신 변제, 구상권을 청구해서 대신 변제해준 증가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규제.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시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공급지로 갈 수 없는 여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정부에서 팔라고 하면은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래한 거예요. 수요자가 축소가 된 거예요. 수요자가. 근데 이 수요자가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제는 집을 찾는 사람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수요자가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보험으로 집을 못 나가고 전세금을 못 치르게 해줘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존 주택도 없어요.
공급이 없어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서서히 영향이 나타나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했는데 9월 둘째 주에 청약 제로예요. 첫째 주에는 있었죠. 신목동 파라군도 있었는데 둘째부터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후분양을 한다 하든지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나오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다 지연시키고 있어요. 공급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세금과 대출로 우선은 기존 거래를 확실히 막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수요자가 두 번째로 축소가 됐고, 세 번째는 이런 분상제를 통해 가지고 신규 공급을 완전히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공급이 막힌 상태에서 사람들이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불안해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억제하는 게 영끌 이제 그만해라. 30대요, 40대요, 3기 신도시가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순이에요. 지금 거래가 공급이 막힌 상태에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라는 것들을 시작을 이제 곧 하겠고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사전 청약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근데 그게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착시적 공급이라고. 실제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공급이 되려면요. 한 7년? 빠르면 5년? 늦으면 7년에서 10년까지 지나야지 이제 공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기다리라고 그 사이에 가격들은 변동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전 청약을 통해서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물량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급 대책에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텀이 너무 커요. 지금 공급이 이미 적체된 시간하고 이게 사전 청약이 나오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공급되는 거의 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급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안정화의 방법에 대안은 이런 거예요. 단기 거래는 막아야 돼요. 왜냐면 그게 진짜 투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 뭐 6개월 단위 가격을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는 부분들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는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다만 이제 다주택자의 보유세, 그러니까 단기로 하는 거는 양도세는 뭐 70%, 지금 뭐 60%, 70% 이런 식으로 지금 매기고 있잖아요. 이거는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요, 지금처럼 올리는 거 맞다고 봅니다. 단, 지금처럼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지나치게 많은 주택을 가지는 것들을 지양하게 만들긴 하되 1주택자의 보유세는 증감 없이 하면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주택자들도 뭐 공시지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리고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한 세구간을 부담하는 거에 대한 상한선을 없애버리고 하니까는 이게 뭐 1.5배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2020년도 되면요 2배 이상 올라요. 1주택자들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1주택자의 보유세도 증감 없이 여기도 하면 돼요. 그러면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자기가 뭐 캐파가 되어가지고 이 주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현금 세금 내면서 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실수요자가 쉽게 취득을 하죠. 보유세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뭐 1주택자에 대해서 적정하게 매기면은 그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오르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투기꾼은 집을 던질 수 있죠. 보유세가 많으니까. 그래서 1주택자 보유세 증감 없이 하면 되고 다주택자 보유세 올리면 돼요. 지금은 증감 없다고 하는데 많이 올랐어요. 두 번째는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한꺼번에 팍 풀어버리면요 가격들이 막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기존 주택들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신규 주택 물량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주택 물량을 퍼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의 기회를 많이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물량이 작으니까 거기에 몰리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넓게 퍼뜨려 버리면요 사람들이 자기 재정에 맞게 투여돼서 뭐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시장이 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뭐 2, 30억 하는데 이거를 갑자기 뭐 50억으로 올린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면 사람이 사겠어요? 안 사죠. 지금 뭐 물량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택지가 많아서 가격들이 급하게 올라가는 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규 주택의 물량이 현 상황에서 안 나온다면 기존의 거래의 선택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풀면요, 지금 집 많이 내놓습니다. 중과를 단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냥 지금 있는 걸 아예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금 낮추면 돼요. 지금 저도 지금 집을 못 내고 있어요. 예전에 집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버리니까 다시 제가 그거를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세금 중과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버티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숨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숨구멍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폐지하면은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을 모르는 수많은 정책들이 너무 많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무사도 어려워하고 해당 공무원들도 뭐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 안내를 하는데 실수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너무 누더기법이라서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본이 어딘지 모르고 원래 취지가 투기꾼을 잡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것인지 뭐 그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뭐 대책들이 투기를 잡는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실수요자들도 그 다음에 세입자들도 힘들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정책들 근본이 지금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오는 정책들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햇볕 정책을 펼쳐야 돼요. 뭐 옛날에 햇볕 정책 있었는데 그런 뭐 쌀 갖다 주고 하는 햇볕 정책이 아니라 그 예전에 동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햇님하고 그 다음에 바람하고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거를 내기를 했어요. 아시죠? 근데 결국은 누가 벗겼어요? 강하게 물리적으로 강하게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했던 그 바람은 결국은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옷을 절대 안 벗었죠. 근데 햇볕은 덥게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력하게 규제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너 지금 옷 벗어, 지금 투기의 옷을 벗어, 이게 아니라 지금 투기의 옷을 벗게 해줄 테니까 이런 정책들도 있고 저런 정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니까 소통을 하면서 이거 해보면 어떻겠니? 시간을 가지고 햇볕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량들이 나오고 공감을 얻었으면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움켜쥐고 있던 투기의 외투를 벗어버릴 수 있는 여건들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안정화될 것 같아요.